두미 초고급 교양 팟캐스트 두루미 기행의 이승환입니다. 원래 이거 박찬용 씨가 하던 건데 늦으신 관계로 일단 제가 하고 있습니다. 뭐 자기소개부터 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이승환이라고 하고요. 하스스톤 2시즌 연속 전설 유저인데 이번 시즌은 좀 힘드네요. 네, 저는 두루미 3호 조진서입니다. 동아 비즈니스 리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스트인지 호스트인지 알 수 없는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저는 변상원이고요. 오늘 게스트인데 지금 약간 저도 진행을 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박찬용 기자가 없어가지고 네. 근데 익명도 괜찮다고 했는데 굳이 뭐 본명을 밝히시네요. 굳이 닉네임을 밝히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아서 본인의 저기 뭐 행각이 그 인터넷상에 드러나니까 그것도 있죠. 그게 위험하죠. 하여튼 찬용님이 오늘 아직 안 오셔가지고 두루미 화음도 오늘 상원님이 대신 넣어주시고 어떠세요? 좀 이 기회에 그냥 자리를 확 뺏어버리는 것도. 참고로 페이는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워낙 열정으로 하는 분들이라. 여기도 열정페이군요. 아니 페이가 없어. 열정만 소진해. 페이는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그렇구나. 오늘 원래 이 주제가 마침 또 열정페이를 비롯한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셨잖아요. 저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한양대를 올해 초반에 졸업을 했고요. 전공은 경제학을 했고 그리고 보통 이 뒤에 뭐가 붙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일이 없는 관계로 거기까지 가수는 아니고 가수는 아니에요. 집에서 구박 덩어리 가수네. 입니다. 예. 가수는 뭐예요? 백수. 가수는 왜 붙어 근데? 원래 출근충보다 이제 초월한 존재가 가수. 더 훌륭하다 해서 취업 준비생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취준생. 그것도 뭐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무슨 학생 같이 뒤에 생 붙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조선 사회는 이상하게 어디 조직에 꼭 속해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무슨 생 그러면 뭐 내 뒤에 뭔가 내가 집단에 어디 속한 느낌이. 그렇지. 아니 실제로 그런 게 있잖아요. 이를테면 노량진 공시생 그러면. 그러면 노량진 일파에 이렇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집단 행동도 하잖아 하긴. 왜냐면 저도 2년간 백수 생활을 해봤잖아요. 2003년 졸업해서 2년 놀고 2005년에 회사 갔단 말이에요. 그 회사 뭐 언론 시험 준비한다고 까불까불하다가. 그러니까 뭔가 소개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소개할 게 없었거든. 정말 한국 사회는 내가 그때 알아서 조선 사회는 뭔가 내 뒤에 집단이 없으면은 그래서 대학원이라도 걷는 이유가 다 그거야. 내가 내가 하필 제가 회사 안 다니고 한 6개월 정도 놀 때 그 무슨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서에 그렇죠. 갔더니 아저씨가 뭐 하냐고 아저씨라니 경찰관님이 사법경찰관 평사님이 직업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으니까 없는데요. 했더니 무직 이렇게 적고 그 밑에 재산란이 있는데 재산은 나한테 묻지도 않고 없음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나한테는 반말하고 그렇지. 상대방한테는 존댓말하고. 참고로 거기가 어느 파트? 마포 경찰서입니다. 마포 경찰서. 그러니까 자기 나와바리에서 노셔야죠. 그 파락군 쪽 계신 분이 그 동네 노셨으면 남의 동네 가가지고 깽판을 치니까. 그 자기 동네 그래서 중요할 수도 있겠다 진짜. 원래 그 어웨이 가면은 이렇게 양키스도 맨날 깨지는 거. 그치. 상대방은 거기 한화 무슨 오피스텔 주민이었거든요. 오벨리스크. 거긴 비싼 데잖아. 거기 그 마포에 에이스들이 사는 데란 말이에요. 거기. BMW 몰고 계시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사회 소속이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특히 이 조선 사회가 특히 그래. 다른 나라 애들은 뭐 그게 뻔뻔하잖아 또 그런 거 면에서는. 맞아. 근데 우리는 뭔가 대학원이라도 뭐 하나 걸어놔야 될 것 같지 않은. 뭔가 주제가 오셨네. 한참 잘 진행하고 있는데. 오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조선 사회는 소속이 없으면 사람이 되게 비참하게 만든다. 어디나 그렇죠. 어디나 그래요? 어디나 그럴 거.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 근대화를 이뤘다는 사회 중에서. 진짜? 서양 애들은 안 그런 거. 네, 제 서양 애들은 안 살아봐서 영국에 거주 경험이 있으신 런던에 거주 경험이. 그때 저도 또 소속 없이 또 6개월 정도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니까 느낌이. 게다가 어차피 난 동양인이니까. 전 진짜 거기 뭐라 그러지? 소셜 하우징이라고 왜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그 임대주택을 또 누군가가 또 재임대를 준 그런. 전대한 데서 살았어요. 네, 진짜 비참했어요. 그렇게 방도 아니고 마루에다가 방 만든 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얼마예요, 전대 안 안 되지. 되잖아. 불법이지 당연히.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집인데 그걸. 계약 위반이잖아요. 계약 자체가 무효지 그거는. 얼마예요? 그래도 한 50만 원 줬던 것 같아요. 월에 50. 네.
싸네요 런던에서. 런던에서 어, 50면 런던에서 월 그게 50이면은 하여튼 내가 원래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어디죠? 종이박스 같은데 들어가 살아야 그 되는 수준이었어 진짜. 나한텐 싼 거고 저쪽에는 그냥 꽁으로 돈 받는 거고. 그렇지 예. 꽁이에요 꽁. 그러니까 아니 원래 그런 거 많잖아요. 왜 오피스텔 같은 것도 강남 쪽 가면은 일부러 세입자를 그 차 없는 차를 안 쓰기로 하는 사람들 받아. 그러고서 그 주차장을 돌리는 주차 거예요. 공간을 중고나라에다가 15만 원에 월 15만 원에 팔아. 아. 왜냐면 강남에서 왜냐면 거기 그 월주차 근처가 싸거든요. 월 주차가 최소 2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올리면은 진짜 연락 미친 듯이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신에 이제 걔한테 한 5만 원 정도 깎아줄 거 아니에요. 결국 그 동네가 평균적으로 한 75만 원이죠 월세. 70만 원에 빌려준 다음에 15만 원 여기서 받아. 그 임대인은 85만 원의 수익을 올리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임대인을 하시는 거예요. 국가 전반적으로 약간 뽐뿌적인 약간 그런 아니, 되게 아니 그러니까 돈을 버는 가감 승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15만 원조차도 놓치지 않는. 예. 꼼꼼해야 아유, 역시 꼼꼼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예, 어느 그분처럼 그 자서전 쓰셨던 그분 있잖아요. 꼼꼼하게 챙기셨던 분. 사장님 저기 소개 사장님 저는 한번 주어가 해주시죠. 없어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다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남성 라이프스타일 잡지 루엘이라는 잡지에서 피처 에디터 일을 하고 있는 박찬용이라고 합니다. 했던 했던 아, 그 현재 완료 저기 have been PP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현재는 재직 이제 중인 언제 뭐 나오죠? 헤드, 예, 지금 헤드빈. 이거, 예, 하고 헤드 예, 지금 녹음 녹음 have been. 해부비는 아직까지 일하고 있는 거고. 아직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게 나갈 이게 나갈 때쯤에는 종료되잖아요. 예, 지금 마감 현재 지금 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마지막 마감. 스완송. 예, 그런 바빠요 지금 이번 달. 스완송이네 진짜.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그래서 별명 말할 뻔했다.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 그 변상원이 예, 상원님. 아, 네. 그러면 아까 하던 얘기를 이어서 하면 네. 구체적으로 그 지금 이제 하려고 하시는 바는 뭔가요? 금융권을 가고 싶어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뭐 운용사나 증권사 RA 혹은 뭐 보험사 운용 막내 이런 쪽 포지션을 가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RA가 보통 신입들이 가는 네. 포지션인가요? 예. 많이 지원을 하셨었나요? 뭐 국내에서 제일 큰 하우스도 지원해서 면접 본 적이 있고 뭐 보험사 중에 가장 작은데도 면접을 본 적이 있으니까 작게 했다고는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횟수를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를 얼추 지금 해도 한 보험사 한 3-4개, 운용사 한 3개, 뭐 증권사도 한 2개. 금융권만 지원하신 거죠 지금까지는? 아니요, 다른 데는 주로 하면 이제 재무나 회계 쪽을 일반 했고요. 일반 네. 기업에도 그냥. 제조업도 그냥 관심 있는 쪽만 써서 어떻게 보면 뭐 어른들이 보면 노력을 안 하는 인간 중에 하나겠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쓰니까. 그 누구나 그렇지. 누구나 그렇죠. 예, 아니 그래도 요즘은 안 가리고 일단 다 쓰는 게 좀 컨센서스인 것 같아서요. 그래요? 안 네. 가리고 다 쓰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 안 가리고 다 쓰는 사람이 어느 시대나 있지만 그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저기 그럼 한 20개 정도 이력서도 30개? 그렇게 쓰면은 어디 가서 썼다고 얘기도 못 해요. 그래요? 네. 제 때만 해도 50개씩은 다들 썼어요. 그래요? 예, 제가 33이고 2009년 10년쯤에 이제 아니. 친구들이 회사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50개. 그때도 50개씩은 다들 썼어요 보면. 지금은 지금은 더 많이 쓰겠죠. 더 많이 저는 쓰겠죠. 저도 막 그런 걸 스터디를 하고 하지 않아서 이제 다른 사람들 잘 상황을 잘 모르기도 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또 있어서 어딜 갔네 뭐 이런 소리는 들어도 몇 개를 썼네는 안 물어봐서 근데 요즘 친구들이 훨씬 스펙이 높잖아. 사실 제2외국어도 다들 하고 막 영어는 그냥 네이티브고. 훨씬 높죠. 훨씬 높은데. 들어가 보면 파워포인트도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맞아. 예. 저 처음에 회사 갔을 때 사람들이 그 표를 만드는데 손으로 그림을 그려서 미술팀에 넘겨요. 신문사가 진짜 나 그랬고 그 표를 엑셀에다 그냥 타이핑을 해가지고 엑셀 파일을 줬더니 미술팀이 감동하면서 앞으로 표 네가 만들라고. 그래서 여기가 관련 업계 1위의 스포츠 신문사. 근데 승환님도 옛날에 이력서 좀 쓰셨잖아요. 엄청 썼. 그러니까 2년을 놓은 이유는 언론사 쪽만 쓰니까 이제 2년 놀았죠. 언론사 쪽만 쓴 건 아니고 다른 데도 썼는데 몇 군데 막 싸이월드 같은 데도 쓰고 그때 싸이월드를 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중앙일보 최종하고 동시에 겹쳐가지고 지하철에서 서소문에서 내시면 중앙일보고 그 그린 빌딩으로 가면 싸이월드인데 최종 면접 같은 날이야. 어디로 갈 시간대도 같아. 그러니까 점프도 못해. 어디로 갈까 하다가 딱 그때 중앙일보 갔단 말이야.
그때 홍석현 회장이 딱 주미대사 임명된 다음 날 전날 술 관라돼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그 면접진 전부 다 거의 면접 보는 동 마는 동 하고 사람들이 다 술에 취해가지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뭐 괜찮아요. 삐. 뭐 옛날 얘기니까 빨리 사인을 지나간 그때 얘기. 싸이월드에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인터넷 업계의 그 산 증인이 돼요. 아니 사실 그 전에도 있었지. 그 있어요? 전에 가장 인생에 실수한 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안 간 거.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 하스스톤 달인 되셨잖아요. 예? 지금 이번 시즌 힘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이제 다음 팟에서 몇 번 했는데 개인 방송을 청취자 방청객 2명. 그래도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하스스톤 달인도 있고 이거 둘 다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아니요 아무 자격증 갖고 있으면 연금 줍니까? 그래도 다 그거 전설 찍는다고 뭐 카드팩 더 주는 거 전설이구나. 없잖아. 카드팩을 주긴 하는 거. 카드를 주긴 하는 거. 그래도 아무 의미 특이 스펙이죠. 특이 스펙. 아니 뭐 대회 나가서 상금을 따야 특이 스펙이죠. 죄송해요. 지금 저기 변상원님 앞에 모셔놓고 우리가 지금 소리하고 있네요. 주접을. 다르지 않나요? 근데- 매번 하던 거랑.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삽질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근데 우리보다 더 좀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모르는 거지 뭐 우리가 아니, 고생을 더한 건지. 나이를 생각하면 하면서 봐. 그렇죠. 제가 친구들은 거의 다 이제 많이 취업을 해서 음. 다니고 있으니까 좀 늦긴 한 편이죠. 상원님 목소리도 되게 좋고 글도 잘 쓰는 것 같고 아까 또 되게 단어에 대한 민감한 섬세함도 있고 두루미 기행 어때요? 두루미 기행 MC 세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농담 아니라 진짜 난 기자를 하면 되게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본인이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관심이 없는 것 하지 같아서. 마세요. 아니, 기자는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정말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기자 하시는 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걸로. 저도 보통 때는 누구에게나 하지 말라고 하고 다니는데 이런 말 하는 건 처음이에요 진짜. 저한테 찾아오시면은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제가 한솥 도시락 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섭외를 한 이유는 이런 신중세라는 그 테마에 굉장히 체감을 하면서 사실 살고 있지 않으실까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모시게 됐어요. 저희가 섭외를 처음 했을 때 그 뭐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뭐 주제를 듣고 나서는 뭐 어차피 주제를 듣기 전에도 대충 예감을 했어요. 이런 주제를 한다는데 뭐 그 스케줄이나 이런 걸 뭐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나를 부른다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랑 다른 게 뭐가 있나니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본인의 운명을 다른 사람들은 나 출근충인데 나 혼자만 가 쓰는 걸 아니, 보니 그러니까 그 가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선사에 뭐 소속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소속이 없잖아요. 뭐 집에서 구박당이가 무슨 소속이 있을 리가 없고 하니까 집에서 구박은 여기 다 당해요. 아니 뭐 그래도 앞가림은 하고 당하잖아요. 저는 앞가림 못 하고 당하니까 제 마이너스 통장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 앞가림하는 과연 내가 앞가림을 하고 있는지는 네. 우리보단 나을 것 같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하여튼 용감하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막 지원 어디 금융권 지원했더니 뭐 오지성 씨 같은 분이 면접하면서 레퍼런스 체크 이렇게 해가지고 들은 거야 막. 조사해가지고 구글 한번 돌릴 거 아니에요 이거. 변상원 씨는 저기 가명입니다. 실명 아니라. 장난하십니까? 그러게 가명을 하나 만들어 드리면 되겠네요. 검색해도 안 아니 걸리게. 변상원이 가명이라니까 무슨 말이야. 낙장 불입인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되게. 자, 그럼 저희가 지금 준비한 질문서를 읽겠습니다. 취업이 정말 잘 안 됩니까? 이 사실을 말로만 듣고 피부로는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도 모 증권사 면접을 봤었거든요. 리서치 센터 RA 그러니까 신입 막내 계약직인데 제가 면접을 볼 때 5명이 들어갔는데 저를 뺀 4명이 모두 해외대 출신이고 뭐 자기소개를 시키니 아버지가 직접 자기 입으로 자기 아버지는 회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요? 하는 걸 자기 소개를 할 때 자기 아버지 소개를 해?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그 지원자가 해외 오랫동안 나가 있는데 뭐 그 경력 사항에 찍히는 게 없으니까 면접관이 물어보니까 아버님이 해외에서 공장을 하셔서 일 봐주러 갔었다 이러면서 아버지는 뭐 하시냐 하니까 모 전자회사 1차 밴더 회장님이다 이렇게 직접 말을 하더라고요. 영화 친구가 현실화됐군요. 아버지 뭐 하시노? 뉴 타입인데. 니네 아버지 건다니까. 해외대는 어디인가요? 그러면 뭐 거의 다 미국인가요?
거의 다 미국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탑티어 IB 이런데 IB는 아닌데 주립대 애틀란타에 있는 에모리대가 에머리면 있었고, 탑스쿨 아니야? 거기가 맨날 그러니까 뭐 아이비 리그는 남부의 아니라고. 하버드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거 남부에 보는 하버드 학교 이렇게 아니야? 많아요. 그러니까 제2의 메시 같은 거. 그 중에 아니, 한 명. 그렇지 제2의 메시 같은 거지. 그러면 이제 서부 애들은 남부의 스탠포드 이러면서 지들끼리 싸우고 막. 뭐 그러고 영국 맨체스터대도 한 명 있었고 오. 뭐 저를 빼고는 어쨌든 다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분들이 면접을 근데 봤었고 그런데 그런 자리가 계약직이에요? 정규직이 아니고 그냥. 리서치 센터는 기본적으로 거의 다 계약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아래인데 그때는 그 포지션이 인턴이라서 일단은 인턴이에요 네. 포지션이? 그러고 이제 다시 전환이 돼도 계약직으로 일단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럼 한 2년 하고선 다시 또 이제 예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말 1년짜리 계약으로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포지션도 그렇게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럼 면접을 아까 보셨다고 했는데 보통 그런 방금 말씀하신 계약직 같은 경우 채용 단계는 몇 단계예요? 뭐 제가 봤던 데는 거의 다 한 단계인 경우도 있었고 일단은 그렇게 한번 보는데 그날 좀 길게 보는 스타일이 많았어요. 총 2단계인 건가요? 서류 다음에 면접으로? 네. 2단계. 그나마 거기는 그럴 좀 때도 짧은 있고 아니면 네. 면접 가서 하루에 이제 면접을 2번, 3번 보는 경우도 가서, 있고요. 예. 네. 요즘 막 유명한 은행들은 거의 전형 과정이 무슨 맥킨지 컨설턴트 뽑는 수준의 지원서랑 네, 맞아요. 단계를 원하다. 무슨 영화 킹스맨처럼 4단계 하던데. 아니 뭐. 그 지원서의 네. 항목이 장난 없어. 네. 나 진짜 무슨 보스턴 컨설팅인 줄 알았고 옛날에 내 쓰던 진짜 그런 문항을 물어봐. 아니 컨설팅도 쓰셨었어요? 예? 다 떨어졌죠. 와 그래도 지원해 본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그때는 유행이었잖아. 그때는 유행이어서 나도 뭣도 모르고 막 지도 교수 찾아가가지고 뭐 하나면 레터 하나만 써주세요 해가지고 지원했다가 영어도 안 되고 저는 그런데 이게 훌륭한 분들이 가시는 데인데 이제 뭣도 모르고 지원했다가 서류 다 탈락했죠. 친구들의 취업률은 어떤지 여쭤봐도 되나요? 제 주위에 이제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거의 다 한 상태고 나이는 비밀인가요 지금? 제가 지금 늦게 들어와서. 나이는 아직 얘기한 적이 없어서 네. 만으로 28이고요. 만 28세. 네. 그럼 뭐 아직 서른이네. 근데 그 정도면 29. 네. 29. 아직 요즘은 그렇지 삼자 않나? 들어가면 좀 쪼달리. 삼자가 들어가면 이제 그렇긴 하지. 제가 28에 첫 직장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뭐 보험사나 뭐 그러니까 보험, 예. 제가 과가 경제학과라서 주로 금융권 다니는 친구들이 좀 있는 편인데 근데 상관없지 않나요? 아니, 뭐 경제가 사실 나왔다고 사실 금융하고 문과는 네, 뭐 문돌이는 그렇게 상관없잖아요. 노답이니까 사실 뭐 그렇다고 제가 말한 것처럼 보험사 다닌다고 다 운용하는 거 아니고 하니까 뭐 영업 관리도 있고 분야는 좀 다양하게 어쨌든 금융권에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들은 다 취직을 다 했나요 거의? 예, 한두 명 뭐 고시나 뭐 이런 준비하던 친구들 안 했고 뭐 학교를 뭐 그냥 개인 사업 쇼핑몰 같은 거 하느라 좀 길어진 애들도 있고 해서 그런 거 빼면 거의 다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기획 취지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원래 취직이 안 돼야지. 되긴 다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저 뜻한 바 있어. 뜻한 바가 있어서. 뜻한 바가. 아니,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을 프레이밍을 잡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문제 프레임 잡고 당황하고 맞추려고 있었지, 그러잖아 내가. 자꾸 이렇게 아니,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해야지. 그래도 제가 과가 상경 계열이니까 아예 철학과 이런 쪽보다는 저희가 훨씬 상황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 뭐 프레이밍에 맞춰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철학과 같은 데는 정말 취업이 잘 안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어디야 그 MJ님 아드님이 철학과 아닌가요, 연대? 거기는 금수저라서 아버지 피파 회장하면 뭐 다 그렇죠. CEO 하실 분들은 철학과 나와야 돼요. 철학과 중에 철학이 있어야지. 철학 사학 이런 거. 사람을 수천 명을 수만 아니, 뭐 명을 아르바이트도 지휘하셔야 하신다네 되는데. 어디서? 아 그래? 아르바이트에서 갑질당해가지고 아빠한테 얘기해서 여기 살까 뭐 이런 이런 거 썼다고 꽃보다 남자 같은 얘기인데. 본거 같은데. 아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상원님하고 어디 뭐 무슨 어디 학교 소개하는 뭐라지 MBA 스쿨 그 인포메이션 세션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네트워킹을 하잖아요. 이렇게 우아하게 와인을 먹으면서 하는데 옆에 어떤 분이 모 금융 공기업 되게 굉장히 우리가 다 아는
좋은 금융 공기업에 다니시는 국민연금공단.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삐.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내가 여기 계신 상원님이 좀 이런데 금융 쪽에 취직을 하고 싶어 하신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되게 눈을 반짝하면서 자기 후배들도 자기가 잘 그 코칭을 해줘가지고 많이 들어왔다.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저기 상원님이 되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시크하게 나왔구나. 음. 비싸게 할 때 어차피 국민연금 안 뽑을 거야. 그럼 국민연금은 아니고 그래서 MPS는 운용 인력을 얼마까지 뽑았는데 경력 3년 이상 계약 중입니다. 그런 것 같다. 거기 아니고 다른 대형 금융 관련 공기업이었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거예요? 뭐 아까 말한 그런 시크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요즘 대충 계산하는 게 학점이랑 토익 곱해서 숫자가 나오는데 한 2년, 3년 전 정도에 3,600 이상은 돼야 어느 정도 승부수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수치화로 돼. 네, OPS처럼 나오는 거야 이게. 이게 무슨 그 야구 막 OPS 이런 것처럼 이게 또 세이버 매트릭스가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토익 900에 학점 4.0 정도는 돼야 뭐 토 900. 나 안 될 것 같은데 계산해 보자. 그래야 그러면 3,600이 딱 맞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야 이제 그 공기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지원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사실 공기관이니까. 하지만 이제 지원하는 거랑 되는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고 하니까 제가 그걸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좀 못 미치는 수준이기도 하고 가면 갈수록 또 이런 공기업들의 그런 뭐 CPA나 이런 쪽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많이 지원을 하니까 좀 뭐 굳이 시간을 들여서 써서 불합격의 아픔을 맛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난 어차피 1라운드 드래프트 안 될 걸 아니까 스카우터의 눈밖에 아예 뭐 그런 생각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날은. 저 지금 세이버 매트릭스 계산했는데 저 완전 그 뭐 베이스볼 아메리카면 순위 유망주 순위 180 한 몇 등 갈 것 같아. 너무 낮아. 3,600을 어떻게 찍어 이거? 3,600. 3,600이라고. 네, 900에 4라고 생각하면 3,600. 900에 4. 4.5에 사니까 4.5. 4.3인 학교는 또 좀 상황이 다르겠죠. 됐어요? 저는 이거 빵이에요. 저는 토익 점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토익을 한 번도 안 봤어요. 우리 같이 양화대교 가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는. 난 드래프트가 안 돼. 나는. 세이버 매트릭스로도 계산이 안 된다. 네, 그렇군요. 그런 또. 이런 세계가 또 따로 있어. 대단하다. 진짜 스펙 하되 진짜로 스펙이 사람을 뽑는 스펙이 생겼네요.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그 무슨 숫자가 생겼네. 오피셜한 건 아닌데 아니, 근데 대충 차라리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이런 나올 수도 있죠. 차라리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야 이게 유망주들의 그쵸, 네. 그렇게 치면 취준생 오툴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겠네요. 요즘 5툴 누가 5툴을 갖추고 있나? 네. 오. 옛날에 그리고 왜 고등학교 칠판 뒷칠판에 가면 이렇게 학력고사 성적으로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 맞아. 쫙 네, 지표. 것처럼. 그래갖고 막 선생님들 불러가지고 이 밑에서 고르라고 막 이렇게 보여달라 그러면 여기는 네가 갈 곳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왜 이렇게 금융권만 가고 싶어요? 뭐 금융권도 많은데 주로 운용 쪽에 가고 싶은 게 그래도 거기가 제일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돈 움직이는 거 옆에 붙어 있어야 나도 나중에 어떻게 돈 벌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월스트리트의 늑대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지금 뭐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주인공 여전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 나왔던 분. 뭐 마이클 루이스도 다 잘 먹고 잘 살고. 그치. 머니볼 쓴 그 사람도. 네, 그 사람도 런던 쪽 아이비 있다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 사람도 IB 한 다음에 아마 LSD였던가? 거기 나와가지고 살로먼 스미스 반이 갔다가 자기 벌 거 다 벌고 책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더럽게 돈 버는 건 못하겠다고 나와가지고 내부 고발하는 것처럼 책 써서 라이어스 포카 써서 팔아먹고 머니버 써서 팔아먹고 이제는 이제 호의호식하는 거. 돈을 버는 거랑 똑똑한 사람들을 보는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뭘 고르시겠어요, 그럼? 뭐 똑똑한 사람을 보는 걸 더 고르고 싶긴 한데요. 제가 안 똑똑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돈은 사실 뭐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있으세요? 없죠. 근데 그 뭐 어떤 직업을 하든 뭐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직업이 없는 것도 문제긴 해서. 똑똑한 사람 진짜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이 기자잖아요. 그건 확실해요. 인터뷰를. 입만 산 사람이 기자죠? 그 자기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을 찾아서 만날 수 있으니까.
각종 국영 입장권이 이제 막 나오는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자꾸 스카우팅을 아니, 이쪽 매체는 석사 이상 뽑는 걸로 아, 알거든요. 우리는 아니지만 아마 저기 코리아 타임즈에다 아마 소개할 것 같은데 영어를 못해요 제가. 저도 영어 못했어요 원래 갈 때. 상관없는데. 뭐 굳이 기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러면, 그러니까 주변에도 지금 기자해서 그 사스마리라고 하나요? 네, 그 네. 경찰서에서 열심히 구르고 있는 형도 있고, 아니면 뭐 또 사수가 힘들죠. 모 매체에서 그냥 기자하고 있는, 뭐 나름 주변에 기자도 있는 것 같은데 딱히 기자를 저보고 하라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서, 뭐 사실 어느 직업이든 자기 직업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긴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굳이 기자를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모 매체 신기주 기자 같은 분은 글을 참 잘 쓰시는 것 같은데, 에스콰이어. 에스콰이어. 근데 뭐 일간지는 좀 전문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뭐 일간지 기자는 와 그러니까 일간지를 상대로 이렇게 광역 디스가 나가면은 지금 사실 기자직에 대한 광역 디스이기도 해요. 레퍼런스 책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으실 것 아, 같은데. 뭐 엠포 아무튼, 이미 예. 타격은 입을 대로 입고 그러니까 뭐 제가 관심 있는 쪽을 보면은 그것만 봐도 좀 구분을 잘 못하고 그냥 글을 일단 써야 되는, 글 쓰는 게 직업이니까 써서 송구하기 급급한 경우들을 많이 본 것 같아서. 그건 어쩔 수 없죠. 마감이라는 게. 근데 RA도 글 쓰는 직업이잖아요. 예. 예. 근데 마감. 거긴 결국 그러니까 뭐 마감이란 게 있긴 해도 거기랑은 또 좀 다른 성격인 것 같아서. 아니 비슷할 걸요. RA도 접대 받고 그쪽 IR들한테 접대 받고서는 유리하게 써주잖아요. 속까지. 변호사도 글 쓰는 직업 아니에요, 사실? 글 쓰는 직업이죠. 글 많이 쓰죠. 그렇죠. 아, 진짜 그 왜 요즘 특히 우리나라 증권업계에 대해 불신 굉장히 높잖아요. 네. 애널리스트가 99.9%는 다 바이 리포트만 내고 또 바이 인사이더 리포트. 트레이딩 문제도 되게 심각하고. 아 접대 받은 회사 주식 사라니. 그러니까 주식을 팔란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잖아. 다 사라고만 하지. 그런 그런 거. 그런 문제도 있고 뭐 고객 정보로 자기가 트레이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업 그 IR 팀한테 먼저 정보를 받아서 인사이더 트레이딩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는 느껴본 적이 없나요? 일하고 있는 사람도 제가- 아닌데 왜 딜레마를 물어? 제가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아서 딜레마를 느낄 새가 없고요. 일단 시켜주고 나서 아니 마이클 루이스처럼 살로몬 스미스 반에서 일을 해봐야 내가 딜레마를 느끼든가 말든가 하지. 죄송합니다. 뭐 제가 인턴을 뭐 운용사에서 할 때도 그런 뭐 그런 미디어 기업의 IR 쪽이랑 뭐 저희 회사 제가 있던 곳은 아니지만 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리고 뭐 바이만 낼 수밖에 없는 게 좀 우리나라 환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대형사들 몇 개는 일단 제조업 기반이 있는 그룹사의 증권사가 아니면 정말 그 셀을 한번 잘못 썼다가는, 그러니까 외국계는 또 안 그런데 우리나라는 셀 한번 잘못 쓰거나 뭐 그런 보고서나 이렇게 메신저로 도는 글이라도 잘못되면 그게 그 해당 회사에서 위로 전화를 해버리거든요. 최근에도 뭐 그 면세점 사건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때 그 해당 업체가 많은 언론사에 광고를 냈죠. 기사를 뭐 그렇게 하려고. 그렇다고 합니다. 현재 20대 취업난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취업난의 문제가 뭐 경제가 안 좋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원하는 직장이라는 거의 숫자 자체가 줄어드니까 더 이런 일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직장.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나 뭐 펜대 그런- 굴리는 잡, 데스크 잡. 뭐 펜대에 굴린다거나 뭐 그런 직업 자체, 제가 정확한 자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 그 상장사 뭐 이런 직장이 다 상장사 이런 큰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그런 비율이 채 10% 정도가 안 되는 걸로 어디서 봤던 것 같아서. 그리고 뭐 대학은 다 대학 나왔으니까 뭐 그런 그러니까 제조업 그런 현장 노동직 이런 건 안 원하고 이래서 더 그런 일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현장 노동직이 고임금을 보장해주면 뭐 안 갈 이유는 없겠지. 근데 하지만 현실은 현실은 뭐 데스크 잡도 임금이 낮고 현장도 낮고.
해결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데. 좋은 일자리가 자리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 이런 데도 막 구조조정을 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하는 거 보면 그래도 국내에서 시총도 압도적으로 가장 큰 회사가 그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좀 그런 걸 대변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애는 자꾸 나오라 그러면 그건 다 누가 먹여 살려? 그렇겠죠. 그러니까 안 낳잖아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은데. 보수, 의미, 자유로운 시간 활용, 책임감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개인적으로는. 뭐 아무래도 요즘 회사 다니는 친구들 보면 자유로운 시간 활용 이런 건 없더라고요 보니까. 책임감이랑 의미 있는 일 뭐 이런 거는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저는 매니저나 이런 걸 하면 책임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잘 해야 뭐 다른 사람들 주머니도 불려주는 어떻게 보면 직업이니까 네. 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잘하면 보수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고 네. 그래서 책임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순서를 매기라면 그러면 1, 2, 3, 4로. 책임감, 보수, 의미 있는 일, 자유로운 시간 활용 이 정도 순서인 책임. 것 같아요. 리크루터분 꼭 이렇게 이순위 들으시고 의미. 컨택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책임감 있는 분입니다. 우리도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네? 1, 2, 3, 4. 진서님 같은 경우. 책임감은 아닌 것 같아요. 책임감은 진서님이 지금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아 맞아요. 어디서 네. 봤어요 이걸. 어디서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걸 어디서 보고선 제가 쓴 건데 저는 월급 받은 만큼 일하자가 언제나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아. 월급 받은 반대로 말하면 그게 책임감이에요. 월급 맞아요. 받은 만큼은 맞아요. 일하잖아.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거야말로 훌륭한 책임감이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원님이 아니라 제 걱정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 상원님은 오히려 별 걱정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걱정은 많이 해요. 굳이 그걸 드러내지 않는 거지. 아 진짜 걱정은 숨기고 싶어도 나오는 게 진짜 걱정이에요. 아니 근데 좀 밖으로 뭘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어차피 다 상황 아는데 본인까지 그렇게 하면 더 사람이 불안해 보이니까 아,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시는구나. 그러고 싶죠 더. 카이지가 여기.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글로벌 석유 회사에 다니는 분을 만났어요. 네. 근데 이제 원래는 본인이 저랑 동갑이신데 회사를 한 길게 다녀봐야 10년 정도 더 다니겠구나라고 싶어가지고 박사과정을 등록을 해서 박사과정을 하고 계셨대요. 네. 그런데 이 새로운 회사에 이제 이직을 들어와서 시스템을 어느 날 시스템을 보니까 HR 시스템에 예상 퇴직 연도 2038년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는 되게 먼 미래를 보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네가 60살까지 다니면 2038년에 퇴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박사과정 취소하시고 그 뭐지 휴강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나? 휴학. 안 해도 되겠다. 환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6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건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게 부러웠어요. 2038년을 나간 그런 연도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살면서 아니, 나 그때 국민연금 2050년 고갈 이런 건 들어봤지만 나 그때까지 못 살아 있을 것 같아. 솔직히 저도 불안불안해요. 좀 힘들어. 2038년이면 이제 흰머리도 많이 나고. 23년 후잖아요. 저 요즘 아침에 못 일어나요. 저는 옛날부터 아니 원래 나이 들면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니야 노인들은? 아니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저혈압인 사람들 원래 아침 힘들잖아요. 제가 힘들어요. 저도 저혈압. 뭐지? 하이 프레셔가 100을 안 넘어요. 저도 안 넘어. 50일에 95 나와가지고 헌혈이 안 될 정도의 저혈압이거든요. 아니 왜 이러셨? 저도 50에 90대예요. 아니 왜 이거 봐 되게 우울해 막 우리가 더 우울해. 아니 헌혈을 거절당하는 레벨이라니까. 평소에 그러세요? 네. 매일? 그래서 그 맥박을 쟀는데 맥박이 55인가 나와서 그러더니 1초에 한 번도 안 뛰는 사람 처음이라고 거의 개구리 동면 수준이라고 이거는. 그래서 위로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메타볼릭이 그게 늦어서 노화가 늦어지는 거니까. 오래 사실 거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오래 살고 싶진 않은데. 그렇지 막 꽝꽝꽝 뛰는 것보단 낫겠죠. 뭐 혈관이 프레셔를 덜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되게. 피가 잘 안 돈다는 얘기죠 몸에. 근데 저도 잘 안 돌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간혹가다 이제 3일 정도 연락이 없으면 한번 전화를 해보셔야 돼요. 이 두 사람은 이게 우리 오늘 2개월에 발견되는 수가 있어. 건강으로 주제를 돌려서 건강에 저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어 요즘 20, 30대들 힘들어가지고 이럴 수가. 막 매트릭스와 몸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막 국과수가 와서 분리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제 곤란하단 말이야. 저도 여름에 장염 걸려가지고 링겔 맞고 이랬잖아요. 아 맞다. 네. 링게를 맞으면서 일한 건 아니죠? 아니요 그날 일하러 갔어요.
떼고 간 거죠. 아 그럼요. 아예 뭐 드라마도 아니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는. 네. 참 무서운 세상이다. 아유 어떻게 또 그런 일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하고 싶은 일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을 안 하고 계신 거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닥치는 대로 뭔가 하려면 할 수 있는 거라고. 닥치는 대로 한다고 할 수 있을지는 안 해봐서도 모르기도 해서 뭐 또 다른 예전에 한번 다른 쪽에도 써봤는데 뭐 인턴이나 이런 게 다 금융권 쪽이라서 거기 면접관 분이 뭐 금융권 가지고 왜 여기 왔어요 하면서 딱 면접을 시작해서 커튼 해버려. 아 틀렸구나 싶었는데 여지나 틀렸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인턴은 경력을 안 쓰면 되잖아. 굳이 금융권 인턴한 거를 안 쓰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거기서 뭐 보고서 쓰고 했던 게 그쪽 분야랑 관련이 있던 거였어서 업무 내용을 쓰라고 돼 있어서 그걸 썼거든요 그냥. 그리고 너무 칸이 비어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채워놓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면접관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이 사람이 비어 있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분야의 인턴을 하는 거야. 난 비어 있는 게 나은 거 같아. 나도 비어 있는 건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자꾸 뭔가 하려 꾸미는 사람 나 별로 안 좋아. 나도 비하는 게 솔직히. 좀 유니크해 보일 것 같아요. 약간 스트레이트하잖아. 성격이 좋아 보일 것 같아. 느긋한 사람처럼. 되게 약간 좀 자신 있어 윤대영처럼 약간. 그러니까 뭔가 자꾸 뭘 만들려고 안달하면서 뭐 여기 찔끔 여기 3개월 여기 1개월 인턴하고 뭐하고 어시하고 막 이러면은 저는 그래서 제가 차라리 뭐 GS25에서 알바했다 이러면 차라리 인정해 주겠어. 뭐 바리스타 뭐 이런 거 했어요. 뭐 커피 전문점에서 일했어요. 이러든가. 저 그래서 공채를 딱 3개 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에서 맨날 자기소개서 보면 가장 힘들었던 일 적어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너무 싫은 거예요. 사실 이거 그냥 대기업 공채면은 사실 삶에서 큰 역경이 없던 친구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솔직히 힘들 게 뭐가 있었겠냐. 나도 별로 힘들 거 없었다. 이렇게 썼다가 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인간 노조할 인간 그렇지. 찍힌 거지. 아니지. 살면서 힘든 게 별로 없는데 노조를 할 이유가 없지. 아, 그런가? 힘든 게 없. 아니면 그냥 학점이 안 좋아가지고 뭐 그냥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막 지원 동기 이런 거를 엄청 꾸며내잖아. 솔직히 뭐 월급 받으러 월급충이 월급 받으러 그냥 가는 거지 솔직히. 좋은 회사니까 가는 거지 뭐. 그래갖고 내가 그 항공사 쓸 때도 지원 동기에다가 제가 일본 드라마 굿럭이라고 있는 걸 봤는데 항공사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지원하게 진짜 됐다. 그렇게 썼어요? 나 진짜 이렇게 썼는데 그러고 됐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솔직해야 돼. 그냥 스트레이트하고. 근데 그 드라마는 파일럿이랑 뭐 정비 쪽 얘기 아니에요? 아이 그 면접관들은 일단 그 드라마를 안 보고 들어오신 거고 항공사 드라마란 얘기밖에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지상직도 나오잖아요. 지상직 나와요. 네, 지상직 나와요. 그거 좋았는데.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는 그치.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쵸. 그 얘기도 하나 더 썼다. 거기서 무슨 그 당시에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 그 이야기 쓴 네. 너츠라고 책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이 책 보니까 항공사 재밌을 것 같아서 썼어요. 진짜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그러면 그 심사위원 뭐 면접관들이 별로 안 물어요. 여기 들어와서 한번 실상을 한번 경험해봐라 이놈아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사우스 나한테 웨스트 이러면서 아니 사우스 사우스 웨스트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라서. 아니지 사우스 웨스트는 당시에는 없는 로우코스트 그쵸. LCC잖아요. 네, 맞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그래서 사우스보단 낫지라고 생각을 하겠지. 아 진짜? 아니, 아니 사우스 웨스트는 그냥 그 미국 내부에서만 맞아요. 다니는 예. 국내 LCC. 국내 몇 군데만 다니는 데였잖아 당시에. 지금은 1일 걸려 아마? 미국. 그러니까 네.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일단 LCC 같은 게 LCC라는 유행을 했으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 다 잡혀버렸으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LCC는 걔가 거의 제트블루랑 라이언이랑 걔네가 거의 처음이. 상원님 남성제 한번 해보지. 재미로라도. 아니, 어차피 노는 바에. 제가 자꾸 조진석 기자님이 저보고 글을 잘 쓴다고 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글을 되게 못 쓴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나 긴 글은 더 못 쓰기 때문에 뭐 어차피 긴 글 안 쓰잖아. 예, 기자들 긴 글 안 써요. 아니, 원고지 열매 이내인데 200자. 그러니까 잘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데 되게 있어 보이게 쓰는 법을 알고 포장을 있는 것 같아. 포장을 잘해. 패키징이. 그러니까 너무 거슬리지도 않으면서 내가 제일 못하는데 그거. 진짜 포장 좀 진짜 똑똑한 사람 같아. 딱 그렇게 딱. 쓰. 그게 어쩌면 제가 오랜 기간 남성지를 보고 얻은 게 그러니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글 뭐 문체가 되게 남성지 어울리는 많이 것 같아요. 보세요? 뭐 종종 사보고 있습니다. 뭐를 주로 보지 마세요. 뭐를 헛바람 주로 들어. 헛바람 들어. 박찬용 기자 말대로 헛바람만 들어서 지금 주로 저는 에스콰이어를 에스콰이어. 봤었습니다. 에스콰이어 좋던데 뭐 나도 좋은 어제 잡지예요. 봤는데 좋던데. 좋은 잡지예요. 그게
글이 읽을 게 많아서 음. 다른 잡지들은 뭐 아예 물건 같은 게 나오는 게 어차피 다 못 사는 것긴 마찬가지인데. 에스콰이어도 못 사긴 마찬가지. 예, 근데 뭐 잡지들은 아예 죽을 때까지 돈을 모아도 저거 하나 못 사겠다 싶은 것들도 나오고 해서. 루엘. 루엘이 비싼 거 많이 나오죠. 제가 들어가서 싼 거 좀 나왔어요. 38,000원짜리 뭐 이런 거. 뭐 38,000원짜리. 38,000원짜리 공기청정기 뭐 이런 거. 아, 네. 그 박스. 박스. 예. 뭔것 같다. 근데 그거는 상품 소개가 아니고 본인 기사 쓴 거잖아. 그쵸 뭐 일정. 피처 쓴 거. 왜 자꾸 그 언론계로 너는 금융계엔 답이 없으니까 언론계로 가라고 자꾸 이렇게 유도를. 아니 언론계 그거 못 보셨어요?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되게 화두잖아요. 네. 그게 들어갔다 들어가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애널리스트들은 다 직업을 잃는다니까. 누가 사람 말을 듣겠어? 기계 말을 듣지.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언론도 스트레이트는 기계가 기사도 그냥 보수로 쓸 수 쓰면 있잖아요. 되지. 지금 많이 지금도 쓰고 보수로 있잖아요. 쓰잖아. 지금도 보수로 쓰잖아. 스트레이트만 쓰지 에스콰이어 기사 같은 걸 기계가 어떻게 써? 근데 그런 기계는 거는 허세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그런 외부 건- 필진한테서 그때 원고 고려 지급하고 받으면 되죠. 그리고 그런 상품이 없어지면 그런 수요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허세 글이라는 상품이 없어지면은 그런 수요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수요랑 공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약간 긴 글, 뭔가 해석이 필요한 글이라는 게 수요가 있을까 싶어요. 요즘 솔직히. 그러니까 사람 있으니까 보긴 보는 건데 이게 없어진다고 해서 누군가 찾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누군가 만들면 누군가 사보지 않을까? 그렇긴 하겠지만 그건 약간 고양이 목에 방울다기 같은 얘기죠. 아니 차라리 글 다 빼고 카탈로그처럼 책 만드는 게 어때? 나 그게 나은 것 같아. 이케아 카탈로그처럼. 이케아 카탈로그 나 이케아 카탈로그 봤거든. 진짜 이케아 카탈로그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된 전기 간행물이에요. 전 세계 어떤 잡지보다도 이케아 카탈로그가 더 많이 훌륭하던데. 성경보다 많이 인쇄되는. 상원이 이케아 한번 가시면 어떨까? 거기서 저를 일단 받아주는 게 근데 거긴 물류잖아 또 업종이. 그래도 어쨌건 마케팅도 있고. 근데 본인은 어쨌거나 재무는 그런데 모든 회사에 다 있잖아. 네, 있죠. 그러면 일단 재무 포지션을 보는 거면은 굳이 꼭 금융이라고 한정 짓지 않아도 되잖아. 네, 그래서 제조업들 중에 관심 있는 산업 분야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이요? 아니요, 애플은 애플 제품을 사용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네. 그 요즘에는 공기업도 지방으로 굉장히 많이 이전했고 대기업도 공장들은 지방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지방 근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원래 지방 출신이라 부산이 무슨 지방이에요? 대도시지. 아니 어쨌든 서울이 아니면 서울 사람은 다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 파라군 사람 해운대가 무슨 캘리포니아처럼 좋은데 무슨. 파라군 사람은 강남 3구 아니면 다 이렇게 바깥으로 다. 그냥 구학군이라고. 구학군. 제 주변에는 강남 3구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뭐 어디서 강남은 강남이랑 서초만 강남도 양재천을 기준으로 강남 갑과 강남 을구가 나눠지기 그러니까 때문에 뭐 송파는 잠실 말고 뭐 안 쳐준다 뭐 이런. 아무튼 그래서 서울 이외 타 지역 근무는 싫으신 건가요, 그럼? 아니요, 싫지는 않은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부산은 좋을. 부산에 살면 일단 지금처럼 집값이 안 되니까 음.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 내키진 않고. 지금 자취 중이신 거예요 서울에서?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은 전 서울 말고 다른 도시 살고 싶어요. 어디? 부산. 부산. 예. 부산 어디요? 저는 부산역 근처요. 구도심이요. 이게 바닷가가 아니고 그런 역. 바닷가는 집값이 바닷가 진짜 비싸고 서울급이에요. 사실 서울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반대쪽에 강이 없는 강남 같아요. 그냥 해운대 같은 데는. 더 좋잖아. 그냥 거기 그러니까 서울이랑 정말 생활비가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거기는. 근데 그 부산 구도심 근처는 항구도 있고 뭔가 될까요? 내가 생각할 약간 바닷가 도시의 느낌이라는 게 확실히 있어요. 근데 그 부산역 뒤에 항은 다 지금 밀어버려서 북항 재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예. 일단 지금은 없는 상태니까. 이거 봐 기자하면 딱 좀 아는 것도 많고. 아니 제가 부산이 집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대금 부산 어디쯤이세요? 저는 하단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 애국가에 철새 날아가는 게 저희 집에서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안 쉬운데.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 하구뚝 있는 쪽이라서 그는 말이죠. 요즘 TV에서 애국가 안 틀어준 지 좀 되지 않았나? 안 틀어줘요? 안 틀어줘요? 모르죠. 제가 저도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제가 공중파를 안 봐서. 다 마찬가지야. 저는 원주.
원주. 네. 원주는 왜요? 그 되게 평화로운 도시잖아요. 음. 평화로운 도시고 그 깨끗한 자연 환경과 음. 서울에서도 안 멀고 예. 네, 그쵸. 청량역에서 기차 타면 1시간이면 금방 가더라고요. 맞아요. 금방 가요. 네. 음. 그래서 얼마 전에 저 이게 아는 형님이 무슨 공기업을 다니시는데 네. 거기서 이제 CC로 결혼을 하셨어요. 회사에서 CC 결혼하셔가지고 두 분이 같이 공기업 이전해가지고 원주로 가신 거예요. 네. 아,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 사람 삶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네. 뭐 치일 일도 없고 음. 평화롭게. 승환님 혹시 서울 말고 다른 지역 사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산타모니카 해변 이런 거. 한국엔 이제 서울 말고는 딱히 서울도 딱히 음. 아니 뭔가 이렇게 그 뭔가 여유 그- 있는 뭐지 곳에서 우리 살고 옛날 싶어 어릴 때 하시는 보던 것 그 같은데. SOS 해상기동대 아 그런 그쵸, 약간, 예. 그런- 베이워치 뭐 이런 예 거. 그런 스타일의 그런 이제 미녀들이 비키니 입고 막 그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지나가고 막 애들 학교 끝나면 서핑보드 들고 가서 바닷가 그치. 가서 서핑 타는 막 나는 이런 SUV 막 타고 다니 큰 SUV 같은 거 타고 막 그런 데 가서 나는 이제 그 집 앞에서 뭐지 해먹 같은 거 해놓고서 누워가지고 그런 거나 구경하면서 이런 그런 데 거 있어요. 양양. 양양에 서핑 클럽들이 쫙 많아가지고 가면은 그렇게 해먹하고 누워 있고 바베큐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네. 베이워치 그 미녀들은 없잖아요. 미녀들도 있지 아, 요즘에는. 진짜? 오 많아요. 아, 그럼요. 미녀. 답은 양양이다. 그러니까 양양 좋아요. 영향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러면 본인의 정치 성향은 어떤 편인가요? 굳이 말을 하자면 별로 요즘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서 얘네도 못하고 쟤네도 못하고 뭐 그런 것 같아서 그냥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사내유보금 가지고 참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사실 사내유보금이 뒤에 금자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캐시로 다 있는 줄 알고 그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뭐 1년 넘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걸 보면 사내 유보금이 그럼 어떠한 형태로 사내 보관 중인가요? 설명을 뭐-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캐시도 있긴 있는데 그 캐시도 넷으로 치면은 얼마 안 되고 뭐 부동산 그다음에 뭐 공장 뭐 그 안에 공장 시설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돼 있는 상태라서 그거를 사실 다 캐시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 이름 자체가 좀 잘못 번역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근데 그걸 가지고 대기업은 이만큼 돈을 쌓아놓고 가게는 부채만 많고 이게 과연 올바른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업을 제가 안 해보긴 했지만 아버지가 자영업을 해서 보면은 뭐 정확한 아버지 회사의 재무제표 같은 거는 못 봐서 모르지만 사업하면 어느 정도 원래 캐시는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 어떤 크라이시스가 터질지 모르니까. 근데 그런 고려 같은 거는 전혀 없이 무조건 기업은 뭐 기업이 나쁘다라는 게 약간 뭐 사내 유보금 이슈에서는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잘은 모르면서 좀 그래서 가끔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 뽑을 때 하다못해 테셋이라도 한번 시험 쳐서 성적 나래비를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면 들더라고요. 여기 될 애들이 아무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다 퇴출돼야죠. 그러면 대출설 나왔다. 그리하여 정치 성향은 어떤 편인가요? 저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요즘엔 무관심. 아예. 그럼 본인의 정치 성향은 부모님의 정치 성향과 일치하는지도 않겠네요. 그러면 네 아마 일치하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 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부모님 세대는 소위 말하는 국제시장 그 세대보다 조금 아래 세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거 생각해보면 뭐 힘든 일 많이 겪었는데 그렇게 해서 뭐 중간에 아비트라지로 먹는 건 그것보다 더 밑에 세대가 지금 많이 먹으니까 뭐 부모님 세대에 대한 불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그 먹은 세대는 누구를 지칭하시는 거예요? 뭐 소위 말하는 아재들이죠. 뭐 40대 중반 386? 486? 네, 뭐 그 정도쯤 뭐 학교에서 운동은 열심히 하셨다는데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는 사실 뭐 잘 모르겠어 가지고 386 꿀 빨았다. 뭐 그러고 보니까 그분들이 면접 보네. 되게 진정성 있는 톤이네요. 되게. 그러네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아버지가 안 물려줄 거예요. 아마. 왜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동생한테 가나? 쪽을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라는 주의시긴 한데 근데 뭐 좀 이런 불안정한 상태가 기니까 부모님도 되게 좀 불안해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는? 네가 노력이 부족하니까 취업을 못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무데나 가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가라는 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뭐 그러니까 노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으시는 하긴 하세요. 그러니까 뭐 조금은 하시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실
뭐 아들이랑 아버지의 관계란 게 그렇죠. 뭐 말을 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대화가 많지 않아서 뭐 사실 솔직히 제 생각에는 되게 좀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라면. 마음에 안 든다면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나만 고집하니까 더 지금 이렇게 나이는 먹어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취업할 때 서류에서 숫자로 높은 게 좋은 게 있고 낮은 게 좋은 게 있잖아요. 낮은 나이는 어릴수록 그나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는 이게 또 제가 제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숫자도 아니니까 그래서 좀 싫어할 것 같아요. 아, 세이버메트리션이 숫자를 중요시. 결혼 시장이랑 좀 비슷하네요. 나이가 많을수록 불리하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도 될까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방향을 틀어야죠 이제는 완전히. 아니면 뭐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왜 아무데나 다 안 쓰냐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럼 이제 뭐 산업군 같은 거 가지지 않고 방향을 바꿔서 써야 되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요즘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관련 직군의 자격증이나 이런 거는 좀 갖추셨어요? 네. 뭐 시험 봐서 자격증 딴 거 조그만한 거 뭐 한두 개 있습니다. 금융권 같은 경우는 조금 취업이 늦어지는 경우는 경제학이나 경영 쪽으로 석사를 하면서 일종의 약간 학생 기간을 유예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생각은 혹시 있으신가요? 모 대학원을 가고 싶긴 한데 그것도 뭐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고 자대 대학원은 뭐 그닥 그렇게 가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었던 터라서 사실 뭐 이렇게 될지도 몰랐겠지만 뭐 그렇게 막 논문을 쓰고 막 그런 석사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었던 관계로 근데 그 논문은 안 쓰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조선사회가 그 아까 적을 얘기했듯이 그쵸, 적이 있어야 이 조선사회는 사람이 어떤 그 인생에서 공백기 있는 부분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잘 용납하지 이 않죠. 사회라는 게. 그걸 위해서 보통 적을 걸어두려고 그쵸, 가는 예. 거지 사실. 적을 사는 거죠. 예, 적을 돈 주고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적을 사고 싶은 학교가 있긴 한데 그게 너무 비싸서 아 그래요? 네. 얼마 학기당 요즘 얼마 정도 하죠? 외국 학교인가요? 아니 뭐 외국 학교도 있는데 뭐 그거는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국내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학부보다는 한 1-200만 원씩은 비싼 걸로 그 정도로 알고 있어서 문과 같은 경우에는 뭐 MBA 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경제 쪽 대학원을 보시는 거예요? 그냥 주로 금융을 아 가르쳐 주는 카이스트 금융공학과? 금융 외길이네요, 정말. 그냥 그런 쪽을 가고 싶어서 확실한 일관성이 있네요. 되게. 그렇죠, 일관성 있는. 그리고 그쪽 그 카이스트가 또 브랜드가 그렇죠, 브랜드 가치가 되게 있죠. 좋으니까. 네, 금융공학 쪽에. 네. 맞아. 선영대 잘하세요. 미적. 그게 요즘 거기도 과정이 분화돼서 그 금융공학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거 아닌 분들이 있는 썰만 풀어도 갈 수 있는데 또 있어요. 그쪽과. 거기도 뭐 그런 걸로 알아서 정확히 제가 자세히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서 조그만 부티크 펌은 생각 안 해봤어요? 부티크 펌은 경력직을 뽑습니다. 아니 부티크가- 근데 RA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신입을 거의 안 뽑을 거예요. 부티크는 와서 바로 돈 벌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제가 부티크를 해도 인턴 그럴 것 같은데. 인턴식으로 이렇게 뽑지 않아요? 그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1개월, 3개월 내지 하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뭐 큰 자문사 이런 데서도 보면 인턴을 뽑긴 한데 근데 그게 항상 인턴만 뽑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쟤네가 전환이 안 되고 계속 인턴만 하고 인턴 새로 받고 하는 느낌이라서 안 써봤습니다. 모 자문사는. 로펌도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렇긴 한데 언론 같은 데서 비추는 20대에 대해서 당사자로 한마디 한다면 뭐 노력이 부족하네 어쩌네라고 하는데 그렇게 노력이 부족한 것 같진 그러니까 않거든요. 요즘 20대가 가장 스펙이 좋은 시기 아니에요? 솔직히 뭐 386, 486 뭐 그 윗세대들보다 엄청 노력하는 엄청 제일 노력하는 제일 것 같은데. 노력하고 어릴 때부터 물론 걔들이 뭐 대학 가기는 더 쉬워졌다는 얘기는 나오긴 하지만 어쨌거나 가장 어릴 때부터 막 선행학습해가지고 올라간 세대잖아. 뭐 동시에 또 가면 갈수록 뭐 당군 일에 뭐 최저 학력 그러니까 뭐 학력 수준이 낮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수능 치고 할 아니야 때는. 그거는 내가 볼 때 근데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인 것 같고 그러니까 똑같은 선상에서 대학 4학년 시대 사람을 쭉 뽑아놓고 누굴 뽑을까 하면은 가장 최신의 사람이 가장 그렇죠. 경쟁력이 예. 확실히 있을 최신, 텐데 최신 시즌에 그쵸. 이 예. 신상이 예. 가장 그쵸. 최신 디자인도 나오고 뭐 그 위에 올라가면 뭐 부장들 이런 사람들 막 우리 때 뭐지
뭐 특정 직군을 말해서 뭐 하는데 조종사들이 파업을 했는데 그때 파업 이유 중에 그 조건 중에 하나가 토익 550점, 뭐 700점이 너무 높다고 자기네 그 퀄러파이어인데 550으로 낮춰달라고 파업했어요. 조종사들은 관제탑이랑 영어로 얘기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토익 700이 높다고 550으로 낮춰달라고 파업했다. 친구가 파일럿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네. 갑자기 그게 생각이 그것 나. 때문에 랜딩 늦어지는 경우. 저 윗세대는 정말 영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세대인데 그쵸, 네. 요즘 20대 애들은 제2외국어도 하잖아. 음. 그런데도 요즘 애들 뭐가 준비가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자기들은 뭐 준비돼서 그 위치에까지 갔나. 그렇죠. 그냥 상황이 좋아서.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선행학습 얘기하는데 지금처럼 사교육이 엄청 많이 퍼진 때도 없었고 사교육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야말로 다 386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8. 영어 유치원에서 꿀 빨지, 보습학원에서 꿀 빨지. 꿀 빤다는 표현 써서 미안한데 꿀 빨잖아 사실. 논술 시장도 아마 꽤 클 거예요. 아, 그래요? 제도권 사회에 들어가지 못한 엘리트 386들이 다 사교육으로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진서님이랑 같이 우리 논술학원이나 하나 가볼까? 아, 대치동 쪽에? 그쪽이야말로 정말 초 레드 오션일걸요, 진짜. 그런가? 지금은 되게 많아서 아니 글 좀 쓰시잖아요. 셋 다 글 쓰는 게 직업인데 아유, 그래도 진로 컨설팅이나 인터넷에서 이제 헬조선 노력이란 말이 많이 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말 아까랑 비슷한 질문했을 때 이 말에 어감에는 꽤 절망적인 분위기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이런 유행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절망적인 기류랄지. 근데 노력이 뭐예요? 그러니까 노력이 그냥 부족하다는 노력이 오를 왜 부족한데 붙여? 이거 그냥 약간 강조의 의미 같은 것 같은데. 노력이 예.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줄 텐데 네가 노력이 부족해서 우주가 안 도와주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 이런 거죠. 그냥 뭐 헬조선 이런 건 솔직히 잘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안에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샌다고. 뭐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나가면 한국 사람이 언어적으로 일단 경쟁력이 전혀 없어서 못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개인적인 입장이라서. 동부 역병지대에서도 랩업이 안 되는 주제에 지금 네가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그렇게 맨날 말하는 사람 치고 나가겠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본 적이 없어서. 근데 헬조선이 나 조선에서 탈조선을 하려고 헬조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갈 거라고 맨날 말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제 주위에는. 아, 저도 맨날 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말해요. 뭐 외국계 금융사를 다니는데 어우, 걔는 해외대 나왔거든요. 근데 업무는 정말 못해요. 제가 알기로는 네. 오죽하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친구 이름이 친구 이름 친구니까 밝히지는 않아요. 아니 친구 이름 말고 그 외국계 금융사 이름이 M사입니다. 메리츠? 아니 그건 외국계가 그게 아니잖아. 아니지. 진짜. 맥킨지는 아니겠지. M사면 저긴데. 모건 뭐 이런 거 그 아니야? 친구는 저 해외대 어디 나왔나요? 메릴 아니면 메릴. 메릴인데? 그러면 이제 본인의 구직 과정에서 경험하거나 생각한 것 중에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공유하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근데 제가 뭐가 됐으면 공유를 해주겠는데 실패담을 공유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근데 보통 이런 거는 성공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별로 안 되고 싶어. 성공한 애들은 그거잖아.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건 그런 그건 식의 그런데 얘기는 아무 의미 없어. 그런 얘기는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거를 공유해야지. 야, 얘는 이런 방식으로 성공한 거는 다른 애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면 절대 성공 못. 맞아요. 그렇게 유통기한 하죠. 지난 네. 식품 같은 어. 거. 그러니까 차라리 속어법으로 지우는 게 고학년이 됐을 때 휴학하는 건 좀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진짜 중요한 그러니까. 얘기예요, 진짜. 단칼에 베야 된다. 예. 휴학하려면 저학년에 해라. 네, 그러니까 뭐 뭘 해도 정말 자기가 딱 그거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해야 돼? 뭐 비용 편익 분석을 해서 네. 확실히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해도 거기서 좀 더 마진을 높게 가져가서 얻을 수 있는 거면 해도 뭐라고 안 하겠는데 어지간하면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드래프트 시장은 어릴 때 바로 나가야 돼. 그렇죠. 최대한 이제 그 손실 기간을 줄이라는 구직자로서 기업에 대해 바라는 바가 있다면 떨어졌을 때 좀 뭐가 부족한지 이런 피드백이 그러니까 최종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으니까 좀 줬으면 좋겠어요. 최종에 있는 애들만이라도. 네. 그러니까 뭐 서류 떨어진 거 서류를 몇천 명씩 내니까 은행이나 이런 대부분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거를 피드백을 달라는 거는 그 회사 인사팀 보고 죽으라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 보는 사람들이 진짜 수천 장의 그걸 보고 피드백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면접 어느 정도 딴 이상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거 들어서 되게 좋은 근데 안 얘기다. 주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대부분 안 주죠. 얘는 여기서 안 되면 경쟁사로 갈 가능성이 높은 애란 말이야. 이런 거에 정부가 도와주면 좋겠네요. 정부가 이거 강제. 정부가 애한테 좀 무조건 피드백을 보조금 주라고. 보조 이런 거 피드백제 약간 뭐 아니
이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스카우팅 리포트를 주자는 얘기인데 안 주지. 아니 우리 팀에서 선발 안 해. 보스턴에서 안 해서 양키스 가래를 누가 니 저기 SWOT는 뭐다를 누가 설명해 주겠어, 솔직히. 뭐 S까지는 아닌데 뭐 W 하나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니까 그걸 주면은 얘가 보완해서 우리 팀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삼성에서 떨어뜨리는 LG 가가지고 넌 이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가버리면 LG 근데 가서 삼성에서 소위 말하는 인적성 못 붙으면 LG 가서도 아마 못 붙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말한 거는 붙는 최종이었잖아요. 사람이니까. 예, 뭐 네. 근데 좀 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소망은 네. 소망은 시민으로서 정부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좀 방향을 하나로 확실하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정부를 할 건지 큰 정부를 할 건지나 뭐 그런 선에서도 그렇고 그런 국민연금 같은 얘기도 언론에서 나오는 거긴 하겠지만 뭐 회사의 합병에 찬성하니까 돈도 못 번, 돈도 그것 때문에 평가손이 얼만데라고 막 이렇게 해서 욕을 먹고 또 며칠 전에 모 마트를 인수하는데 또 거기 캐피탈 콜다운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때는 또 먹튀 자본이 돈 버는데 도와준다는데 모마트가 뭐예요? 나 지금 H사 나 뉴스 안 봐서 몰라. 홈플러스 홈플러스. 뭐 누가 있었어? 하는 펀드가 아 MBK 사모펀드가 있어요. 네. 홈플러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캐피탈 콜다운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돈을 쏴주기로 했는데 그런 기사에서는 또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뭐 MBK가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뭐 펀드인가요? 그렇지도 않은 걸로 아, 알고 안 그런 것 있는데 같은데. 근데 어쨌든 아마 그 회장님이 아마 이중국적이나 뭐 이런 그런데 할 때는 또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뭐 무슨 매판 자본이 돈 버는데 돕는다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돈을 벌라는 건지 솔직히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채권 사야죠. 채권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수익률이 그러니까 사람이 늙어가는 사람 수는 점점 많은데 2050년에 소진 안 되려면 원래 투자라는 게 다 그런 거죠. 그런 걸 좀 할 때 좀 심사숙고해서 좀 기준 같은 걸 정할 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뭐 국민연금한테 엄청 따가운 질책을.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손발을 다 묶어놓고 돈 못 번다 이런 식의 그런 기사들이 많으니까. 연금이 돈을 못 번다고 갈구진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돈 그 삽질을 날렸다 한다고, 뭐 삽질을 그러니까 한다고 갈구지. 사모펀드에 만약에 이렇게 돈을 쏴줘서 돈을 벌면 거기엔 또 이제 매판 자본에 협조해서 돈을 벌었다 이런 비난을 받고 이러니까 그러고 뭐 이렇게 국회에서 불러서 약간 좀 운용실 인력들이 힘든 상황들이 그러니까 뭐 많이 나오니까 좀 그런 데서 할 때 기준을 좀 잘 아는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든지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국정감사 때 부르지 마라. 애들 귀찮게 하지 마라. 5년 후 본인의 모습을 꿈꿔본다면 어디 뭐 원하는 거는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매니저로 있으면 네. 좋겠네요. 원하는 회사의 예를 들어주신다면 이걸 뭐 회사 이름 말해도 되잖아요. 뭐 삼성생명 뭐 이런 삼성자산운용이나 뭐 이런 큰 운용사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투자공사 같은 데가 정말 좋긴 한데 한국투자공사, KIC 같은 곳이나 뭐 그런 뭐 국내에서 좀 큰 회사 그래도 큰 회사를 가야 더 큰 좀 그림을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회사에서 매니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매니저가 보통 몇 년 차부터 매니저를 올라가요? 그냥 운용력을 그냥 통칭해서 매니저라고 제가 한 거라서 트레이더들을 그냥 매니저라고 하나요? 그게 좀 큰 회사들은 연차와 무관하게? 그게 좀 달라서 그러니까 운용사 안에 따로 리서치가 있는 경우도 있고 트레이더 따로 주고 뭐 매니저가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냥 그 업계에 붙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동시대를 사랑하는 동세대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 저도 뭘 이룬 상태가 아니라서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얘기하기가 그런데 일단 저부터 좀 먼저 좀 이 어려움을 빠져나가고 싶네요. 네, 그냥 뭐 여러분들도 노력하시고 노력 부족인가요? 지금 뭐 세대가 노력 취업을 부족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시선이 그렇잖아요. 안 되고 있으면 쟤는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저렇다 하는데 그 시선이란 거는 그냥 뭐 그냥 잘들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지금까지 가명 변상원님이라는 가명 쓰시고 계시는 그렇죠. 꿈을 꾸시는 분. 예. 한 가지 질문 더 해도 돼요? 네.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망했는데 이미 뭐 더 생각할 게 있나 싶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이 세상에 분명히 우리나라에 먹을 것도 많고 생산은 충분히 되는데 분배가 안 되니까 이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생산이 충분한가요? 충분한가? 충분, 전제가 충분하죠. 뭐 지금 생산량은 충분하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생산량이 아니, 그러니까 뭔가 성장하는 산업이 요즘 잘 없는 편이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산업들이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총량은 충분할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많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인력은 많이 안 필요한데 조금의 인력으로 많은 거를 생산을 하는 체제잖아요, 지금이. 네. 그러니까 일을 조금씩만 한 하루에 한 4시간씩만 일하고 여럿을 뽑자. 네.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될 것 같아요. 프랑스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프랑스가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옛날에 좀 그러다가 다시 말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오전 근무만 하고서는 조금씩 월급 덜 받자. 그럼 뭐 그래도 그런데 되고. 오전 근무만 해가지고 받는 급여로는 가족에 그게 좀 안 되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은 투잡을 뛸 거죠. 그러니까 이게 3명이서 8시간씩 해서 24시간 할 거를 쉽게 생각하면 6명이서 4시간씩 하자 하고서는 이런 그리고 말씀이잖아요. 반반 먹자는 얘기인데 그게 그거는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총 타임은 같은데 효율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결국 옛날에 공산주의 망한 것처럼 망하지 않을까 싶은 그것은 생각이라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일단 사측은 그 3명을 어떻게든 끌어내겠지. 3명으로 돌리려고 할 거고.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선 그런데 그 정부에서 이를테면 그 뭐 주당 노동 시간이나 이런 거 더 줄여.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뭐 야근 많고 이런 게 문제긴 한데 그걸 그렇다고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만으로 다 해결이 안 될 것 근데 같아요. 지금 그게 규제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죠. 네. 지금도 규제도 지금도 있잖아요. 주당 40시간인데 야근은 그냥 하는 거니까. 야근을 그냥 해서 수당을 안 주는 것뿐이죠. 저는 사실 야근 이런 걸 떠나서 제일 문제는 칼퇴라는 단어 자체를 만든 사람이 그치,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정시 퇴근하는 게 왜 내가 무슨 6시까지 계약된 시간인데 6시에 나가는 거를 왜 제약시하는 사회가 그렇지. 그게 제일 되었는지 이상한 거죠. 모르겠어요. 그걸 왜 눈치 보면서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나가야 되는 근데 그게 그게 몇몇 그러니까 제가 가고 싶어하는 업계나 컨설팅 업계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베네핏이 많으니까 그런 걸 당연히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생산성이 시간당 생산성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말 하루의 절반을 막 카톡하고 있고 이러면 사실 그러면 야근해도 할 말 없지. 근데 뭐 저 아는 분이 보험사 운용 쪽에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본사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쪽은. 그러니까 너무 비효율적으로. 네, 그러면 1부 마치고 잠깐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